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마지막 습관,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츠슐러의 트리즈의 경우는 수많은 특허를 분석을 해서 창의적인 선배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기법을 추출해 놓은 이제 아이디어 기법입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도 특별히 이제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기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되는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이 트리즈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트리즈 모순 행렬표라는 겁니다. 모순 행렬표는 이제 말 그대로 표인데요. 그 행과 열에 39개의 파라미터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행 쪽에도 39개의 개선하려고 하는 파라미터, 그 다음에 열 쪽에도 39개의 악화되는 파라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과 열에 사용되는 그 39개 파라미터 번호는 행에 있는 1번하고 열에 있는 1번하고 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얘는 개선할 때의 파라미터고 이쪽은 개선하는 바람에 악화되는 경우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과 열이 교차되는 곳은 이제 이론상 39개 곱하기 39개의 칸이 생기죠. 그 칸이 생기는 곳에 모든 게 다 채워져 있는 건 아니고요. 39개와 39개의 그 두 개의 파라미터가 만난 기술적 모순을 기존 특허에서 쭉 분석해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더라라고 이제 알츠슐러가 뽑아낸 게 40개가 있습니다. 이 40개의 표준 해법, 40개의 발명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번부터 40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그래서 1번부터 40까지 번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그 교차되는 지점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번호가 나타나는 거죠. 고유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과 열이 교차되는 곳에 번호가 주로 몇 개가 같이 나타내는데 주로 번호가 이렇게 뭐 3개, 4개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적용을 하면 됩니다. 왜 이게 앞으로 나왔을까? 되게 뭐 오름차순으로 쓰지 않고요. 가장 사람들이 특허 가운데서 많이 쓰는 표준 해법이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쓰는 거가 두 번째. 그러니까 아무리 확률적으로 본인이 이제 자기 문제에 적용하면서 검토를 할 때도 앞에 있는 번호가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표준 해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풀었을 때 역시 풀릴 확률이 제일 높아지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적용하고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거, 그 다음은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옮겨가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 39개의 파라미터가 정확히 어떤 건지 보통 파라미터를 이제 영어로는 엔지니어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39개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40개의 표준 솔루션이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 사이트라든지 트리즈 관련된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쉽게 영문판이든지 한글판이든지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간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셔도 되고 트리즈 관련된 책들을 사시면 대부분 다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트리즈 모순 행렬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든 칸이 39개 곱하기 39개의 모든 칸이 다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빈칸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기존의 특허를 분석해 보니까 그 빈칸에 해당되는 모순을 풀었던 케이스가 없었던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행 번호와 열 번호가 같은 경우. 그럼 파라미터가 같은 이름인데 어떤 걸 계산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나빠진다. 그게 이제 트리즈 모순 행렬표에서는 다루지 않는 거고요. 이제 뒤쪽에서 이야기하는 물리적 모순이죠. 하나의 파라미터 안에 그 서로 다른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물리적 모순하고 연관된 부분이라서 역시 트리즈 모순 행렬표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하이픈으로 딱딱딱 칸을 찍어 놓고 있습니다. 자, 39개의 파라미터가 뭘까? 뭐 하나씩 보면 좋은데 특징적인 부분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9개 파라미터를 볼 때 특이한 쌍들이 존재합니다. 그 쌍들이 두 개가 하나의 세트인데 첫 번째는 움직이는 물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 그다음에 또 다른 이거의 짝은 고정된 물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들고 있는 이 물건은 고정된 물체죠. 제가 손으로 막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라든지 자동차의 바퀴라든지 이런 건 움직이는 물체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와 고정된 물체의 짝으로서 39개 파라미터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어떤 경우는 무게, 어떤 경우는 길이, 면적, 부피, 내구력, 소모한 에너지, 6가지 파라미터의 컨비네이션이 돼서 전부 12개죠.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움직이는 물체의 무게. 이게 1번 파라미터의 명칭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된 물체의 무게. 자, 1번하고 2번하고 커플이죠. 그다음 세 번째,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 네 번째가 고정된 물체의 길이. 역시 3번과 4번이 커플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플이 된 것들이 한 6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파라미터 값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특허의 많은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특허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과 관련돼서 특허를 많이 적용시키다 보니까 물건의 특성이나 물건의 제작 과정과 관련된 파라미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9번 파라미터는 속도, 10번 파라미터는 힘, 11번 파라미터는 압력, 12번 파라미터는 모양.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하지만 모든 파라미터 39개가 다 뭐 물건 제작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서비스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 이런 파라미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5번은 시간의 낭비, 27번은 신뢰성, 33번은 사용자의 편의성, 마지막 39번은 생산성. 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의 파라미터들이죠. 그래서 이 39개의 파라미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면 하나씩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파라미터를 개선하고 어떤 파라미터가 악화되나를 찾아야 되는데 39개의 파라미터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찾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39개가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짚으면서 공부하는 게 이제 트리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해법, 발명 원리라고 하는 이 40가지의 일종의 해법이죠. 40가지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40가지 표준해법은 1번부터 40번까지 고유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40개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시 얘가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C 되게 이제 소문자를 많이 쓰는데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세분화된 표준 해법과 발명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에 대비해서 그 밑에 보면 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 특허를 받았던 실제 사례죠. 이 발명 특허는 몇 번의 A번을 표준 해법으로 사용해서 만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40개의 표준 해법의 각 세부에 있는 그 A, B, C, 그 다음에 각각의 사례까지 공부하는 거가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적게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가지에다가 그 안에 3개씩만 있어도 벌써 120개죠. 그 안에 또 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리즈 공부할 때 39개 파라미터는 뭐 금방 공부하는데 이 40가지 표준해법은 사례별로 다 공부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완전히 공부하지 않고 실제 케이스별로 하나씩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40가지 표준해법이 골고루 다 쓰이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표준해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40가지 표준해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찾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주로 이렇게 보시면 그 그림들을 이용해서 되게 글씨로만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1번 표준해법과 관련된 사례들을 실제 특허가 적용했던 물건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든 그런 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으로 나타내는 표준해법 표를 찾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8번 표준해법. 타이틀이 영어로는 안티웨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게에 상충한다는 뜻인데 무게상쇄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작은 A, B가 2개 있습니다. A는 물체의 무게를 양력이라는 게 이렇게 위로 뜨는 힘이죠. 양력을 가진 다른 물체와 연결하여 상쇄한다. 이게 A번이고요. B번은 물체의 무게를 공기나 물에 의한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한다. 이게 B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밑에 예를 보시면 있습니다. 예 1번은 8-A에 관한 사례고요. 예 2번은 8-B에 관한 사례입니다. 예 1번을 보시면 수중 날개를 갖는 보트. 그래서 물체의 무게를 양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물속에다 날개를 집어넣은 보트죠. 그래서 양력을 가진 다른 물체와 연결하여 상쇄한다에 대한 예로 보고요. 그 다음에 광고 문구를 단 그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풍선, 이 예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B에 관한 이제 사례죠. 물체의 무게를 공기나 물, 이제 공기 중에서 특별히 이제 헬륨가스죠. 공기나 물에 의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표준해법입니다. 19번은 periodic action or pulsed a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주기적 동작 또는 펄스 기반의 동작 이렇게 되어 있죠. 세부적으로 A, B, C가 있고요. A는 연속적인 동작을 주기적인 동작으로 대체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밑에 예를 먼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가 밑쪽에 나와 있는데 예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경고 표시 등은
지속적으로 켜 있는 것보다 깜빡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 우리가 빨간불을 경고 표시등으로 많이 쓰죠. 그냥 빨간불을 켜놓는 것보다 그 빨간불이 깜빡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19-A의 표준 해법에 뭐라고 그랬냐면 연속적인 동작보다 주기적인 동작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기적인 동작에 대하여 그 주파수를 변경한다. C는 부가적인 동작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펄스 사이의 펄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슨 나사를 돌리려고 할 때 지속적으로 힘을 가해서 꾸준히 돌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힘을 탁 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했던 주기적인 동작을 할 때 주파수를 갑자기 확 바꾸게 되면 순간적으로 동작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잘 먹히는 케이스를 실제 이제 표준해법에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트리즈 모순행렬표에서 특정 행과 특정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19번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9-A를 한번 적용시켜서 풀어보시고요. 뭐 거기서 풀리면 중단하시면 됩니다. 19-B 그 다음에 19-C 이렇게 차례차례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모두 다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해법으로서 더 이상 풀리지 않으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19번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게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또 그게 아니면 파라미터 값을 또 바꿔봐야 되나 또 그런 고민도 사실은 좀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트리즈 모순 행렬표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절차를 보면 간단하게 한 7, 8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일단 잘 기술해야 됩니다. 특히 파라미터 값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개선해야 될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조건별로 정의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선할 파라미터를 찾아냅니다. 네 번째는 그 개선 파라미터에 의해서 개선이 될 경우에 이와 비례해서 악화되는 게 어떤 건지를 정의합니다. 악화 파라미터.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에서 악화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여섯 번째는 트리즈 모순 행렬표에서 이 개선 파라미터와 악화 파라미터가 만나는 지점에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표준 해법 발명 원리의 번호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낸 표준 해법에 대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이 빈도수가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 모든 찾았던 표준 해법 발명 원리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해답이 없으면 큰 골격에서는 이제 기술적 모순에서는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면 물리적 모순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모순으로 전환해서 분리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예 틀을 바꾸거나 아니면 앞에서 다시 문제 쪽으로 가세요. 내가 파라미터 값을 혹시 잘못 정의한 건 아닐까? 파라미터도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몇 개 있거든요. 파라미터의 값을 바꿔서 다시 이 표준해법을 다른 거를 찾아서 적용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트리즈 모순 행렬표를 이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바느질을 할 때 이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끼우죠. 이제 이게 바늘 구멍이 워낙 작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들어가려면 바늘의 바늘귀가 커야 되죠. 바늘귀가 크면 실은 잘 들어가는데 바느질을 할 때 이 큰 바늘귀 때문에 옷감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나죠. 입감이 훼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 하나 좋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나빠지는 일종의 이제 기술적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단계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계가 문제를 잘 기술한다. 자, 문제는 방금 기술했죠. 바늘귀에 실을 끼우는 거와 그게 편하도록 하면은 옷감 훼손이 일어나는 관계가 지금 상반관계가 된다는 거 기술했고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잘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걸 개선하려고 그러냐면 바늘에다가 실을 쉽게 끼우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바늘귀가 구멍이 커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개선 파라미터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39개의 개선 파라미터 가운데서 가장 근접한 방금 단계 2에서 말했던 바늘에 구멍이 커야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편하게 이렇게 잘 실을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에 근접해 있는 파라미터를 찾으니까 33번 파라미터가 사용 편의성입니다. 바늘을 가지고 실을 끼워서 사용할 때
그 바늘 끼우는 게 편하려면 이제 구멍을 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 편의성으로 봤고요. 자, 단계 4에서는 자, 그거를 개선했더니 뭐가 나빠질까? 나빠지고 악화되는 내용을 정의하죠. 옷감이 훼손됩니다. 바늘구멍이 커지니까 옷감이 훼손되죠. 자, 단계 5에 가면 그러면 이제 악화되는 파라미터가 뭔지 정의하라 그랬는데 39개 중에서 어떤 거를 악화 파라미터로 잡을까? 자, 이 대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근접한 게 뭘까? 저는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 7번으로 잡았습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부피로 잡았습니다. 바늘이라는 게 이제 옷감 사이를 해주고 다니면서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그 바늘 구멍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멍이 클수록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면 옷감의 구멍이 크게 나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물체의 부피가 악화된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제 개선 파라미터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33번 사용자의 편의성이고요. 악화 파라미터가 7번 움직이는 물체의 부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지 모순 행렬표에서 표준해법을 이제 그 두 지점이 만나는 데를 가서 찾았습니다. 33과 7이 만나는 곳이죠. 갔더니 1, 16, 35,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크기 순서대로 정리는 안 돼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에 나오는 1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그 다음에 16, 35, 15 이런 순서대로 사용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 차례 적용을 하는 거죠. 네, 표준해법 1번이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할. 그 밑에 A, B, C 세부 표준해법 있죠. A는 물체를 독립된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늘을 나누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생각하지 않았고요. B에 물체를 조립식으로 만든다. 물체의 분할 정도를 증가시킨다. 이 물체라는 게 이제 바늘인데 A, B, C를 생각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다른 생각 있으면 또 다르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16번, 두 번째인 16번을 봤더니 excessive or partial a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도한 동작이나 부분적인 동작을 하라.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A번째, 원하는 효과를 100% 얻기 힘들다면 그보다 많게 행동하든지 혹은 적게 행동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늘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또 힘들어서 통과를 했습니다. 자, 35번에 보니까 changing state parameters, properties of materi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체의 상태, 파라미터, 성질을 변형시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세부 표준해를 보니까 물체의 상태, 밀도 분포, 유연성과 온도를 변경한다. 이것도 바늘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15번이었죠. 15번이 다이나믹스, 역동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이제 세부 표준 해결책 A가 동작 단계마다 물체나 그 환경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말 자체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B번에 물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위치를 상대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C를 봤더니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을 움직이게 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 부분에서 진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움직일 수 없는 부분. 바늘이라는 게 원래 딱딱해서 얘가 유동성이 없죠.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을 움직이게 한다는 이야기는 바늘귀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바늘귀를 바늘과 같이 일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늘귀 쪽에 이렇게 약간 철사, 이렇게 용수철 같은 철사를 이렇게 일자형으로 배치를 해서 얘를 실을 끼울 때는 좀 누르는 거죠. 누르면 바늘귀가 이렇게 커지죠. 실을 끼우고 나서 다시 손을 놓으면 얘가 다시 일자로 쫙 복귀가 되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을 움직이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의 공간을 만든 다음에 실을 끼고 나서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앞에 표준해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 마음에 드는 거는 15번의 C를 이용했던 방법이고요. 실제 사례 보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늘에 바늘귀를 이렇게 유동형으로 만들어서 C를 집어넣고 다시 일자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두 번째 간단한 사례를 한번 더 볼까요? 자, 방탄복입니다. 날아오는 총알을 막기 위해서 방탄조끼죠. 방탄조끼는 원래 목재에 충실하기 위해서 튼튼하고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근데 튼튼하고 강할수록 얘는 무거워요. 무겁고 더 힘든 게 입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트리지의 모순에 빠지죠. 튼튼하게 만들려고 개선을 했더니 입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죠. 착용이 불편해지는 것은 그 39개 파라미터 가운데서 33번이 사용자의 편의성인데 따라서 이 모순 행렬표에서 16번의 행과 33번의 열이 만나는 곳에 가면 표준해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표준해법 가운데서 제가 이제 적용해 보고 싶은 게 1번이었었는데 1번이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디비전의 A 부분이 물체를 독립 부분으로 나눈다, 독립된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대목에서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방탄 조끼 안쪽에 아주 착용하기 쉬운 부드러운 옷을 따로 대고요. 그 위에 방탄 피를 이렇게 벨크로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부착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리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를 딱딱한 부분하고 착용하기 쉬운 옷하고 분리를 시켜서 두 개를 덧대는 형태로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 모순 행렬표에서 나왔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계산 파라미터와 악화 파라미터를 뽑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 값이 달라지면 그 표 안에서 나오는 표준 해법도 달라지죠. 그래서 같은 문제를 놓고 다른 솔루션들이 얼마든지 해법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 어떤 면에서는 창의성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두 개의 파라미터의 기술적인 모순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리지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들이 해결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에서 특허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특허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런 스타일의 접근 방법이 지금 우리도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게 모여져 있는 거가 트리즈의 모순 행렬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제 기술적인 모순이 아니라 물리적인 모순을 통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